안녕하십니까. 통신 지주 업종 맡고 있는 최남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살만한 통신과 지주 업종 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 LG입니다. LG는 이제 다른 지주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작년에 서번 지분 매각을 했고 또 CNS 지분 매각을 하면서 올해 반기말 기준으로는 약 2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게 됩니다. 작년에 그 LG는 홍범식 사장 영입 이후에 그 지주회사의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전략 변화를 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현금의 강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점 감안해 보면 상당한 좀 변화와 그리고 좀 아주 좋은 사업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뭐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부 기준으로는 대략 주당 1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서 현재는 나부 대비해서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지주사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로부터 이제 수취를 하는 배당 수익 그리고 또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워낙 이제 주가 흐름에 의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다른 지주사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 전체적인 분위기는 선제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예, 작년서부터 LG그룹의 각 계열사는 이와 같은 형태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재무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에서 뭐 이런 지금 그 상황의 변화를 맞이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CJ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는 상당히 재무적 관점에서 고생을 했었던 지주회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회사는 공격적 영토 확장, 그레이트 CJ라는 비전 하에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매물을 M&A 하는 형태로 전략적 집중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작년 가을서부터는 변화를 주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질적 성장 그리고 수익성,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이제 경영 목표를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목표 하에서 작년도에 그 중구 필동의 인재원 그리고 강서구 가양동의 부지 8,500억 그리고 이제 구로동에 대한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3분기 말 기준으로 제당의 부채 비율이 182%였었는데 이제 17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작년에는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용우선주의 발행 그리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주식 교환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나머지 지배주주가 아닌 나머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상대적으로 입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돼 왔었는데 이런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더 이상 승계와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이슈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승계 관점에서 앞으로 키가 될 만한 이제 회사는 여기 보시는 올리브영이라는 회사인데 올리브영은 작년에 상당한 규모의 실적 개선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런 그 온라인 이 전략을 좀 중심으로 추구를 하면서 이 언택트가 떠오르고 있는 환경에서 올리브영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실적 개선을 유지를 하면 내년도에 IPO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고 이 IPO는 결국 그 오너의 승계 이슈랑도 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상당한 그 IPO 밸류를 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조 5천억까지 만약에 IPO 밸류를 만들어준다면 이 부분은 CJ에게도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이제는 M&A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M&A는 지향하겠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거는 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런 목표를 만듦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우리는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아까 LG랑 마찬가지로 현재 나부는 한 15만 8천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지금 CJ가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은 한 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회사의 실적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CJ 그리고 대한통운 그리고 E&M, 프레시에이까지는 이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언택트가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북미 쪽에서 최근에 이 CJ의 여러 가지 그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슈완스에 대한 피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해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은 대한통운의 이제 택배 비즈니스나 그리고 E&M의 컨텐츠 비즈니스에도 뭐 유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유일하게 변수는 CGV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실적을 좀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코로나로부터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은 자회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물론 이 CGV는 중장기적으로 CJ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혹은 뭐 매각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뭐 이렇게 회사는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어떤 매각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그 유안타 증권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어떤 적극적인 구조용 위주를 고려할 때 CGV까지는 매각 리스트로 이제 올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완성이 되면 CJ는 재무적으로 혹은 자회사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굉장히 안정성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올리브영 관련해서는 상당히 상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실적이 그렇게 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년에 486억에서 19년에 879억 원으로 무려 80% 성장을 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320억에서 509억 원으로 59.1%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익을 늘린 배경은 이 옴니채널 집중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에 대한 전략이 통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전략의 확장은 결국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환경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그 점포 수를 늘리면서 성장을 하는 전략은 여기에 이 점포 숫자를 보시면은 확실히 2019년에 그 점포 수의 증가가 느려졌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비용을 들이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전략보다는 온라인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또 IT 부분 역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신 업종을 말씀드리면 통신 업종에서는 LG U+를 이제 추천 종목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이 LG U+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 5G 경쟁 환경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 기준으로 24에서 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전체 마켓시어가 한 21%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유입되는 가입자의 80% 이상이 상당히 높은 알프 고객으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알프는 2% 이상의 성장을 무리 없이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경쟁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S20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판매량이 좀 높게 유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고 있음이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실제로 만약에 이제 실적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일회성에 대한 손실이 없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여기에 이제 1,800억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한 2,000억 이상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 더해서 LG 헬로 작년에 인수한 회사가 1분기서부터 연결 편입이 되는데 연간으로는 최소한 500억 이상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LG U+가 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지에 대해서 일단은 3사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요거는 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자산화의 잔고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SKT보다는 확실히 이 마케팅 비용의 어떤 자산화에 대한 증가 속도가 되게 더디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올해 상반기에는 타사보다는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도 이 5G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5G에 대한 비중 같은 것들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가입자의 증가가 워낙에 좋아서 그래서 이제 PQ가 나란히 좋은 모습이 모바일 쪽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케팅 비용을 좀 적게 쓰니까 이 마케팅 비용 적게 쓰는 효과가 마진 측면에 상당히 또 플러스 알파에 그 제공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또 IPTV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이 IPTV는 이 코로나19에서 재택에 대한 이 생활 그 라이프스타일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VOD에 대한 수요라든지 홈쇼핑에 대한 수요, 광고 그 매출 증가라는 점들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런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에서 LG 플러스가 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연중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좀 믿음을 갖고 좀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좀 정리해 놨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상향되는 그림으로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경쟁 분위기라든지 IPTV에 대한 수요 분위기라든지 좀 좋은 그림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 수치를 여기 한 6,900억 정도로 이렇게 전망을 해놨는데 실제로 1분기의 상황이 한 2,000개 이상 나오는 그림으로 간다면 연간 영업이익은 한 7,500개 이상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LG U+가 7,000개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준 시기에는 주가가 이 주당 15,000원 이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무차별하게 빠진 이런 이제 환경에서 LG U+는 1분기 실적이 주가를 좀 견인해주면서 이런 흐름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통신업종과 지주업종의 그 3개 종목에 대한 그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